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이나 쇼호스트 지망생들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처음에 그 친구들 처음부터 목소리가 좋았던 친구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이 같죠. 안녕하세요. 스피치 책방입니다. 오늘 드디어 더 시스템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더 시스템에서 꺼내 먹을 스피치 노하우는 일이 잘 풀리게 해주는 15번째 기술, 적절한 발성법입니다. 성공 기술 15번째, 적절한 발성법. 한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 전반에 걸쳐 생각 이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성공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파트너를 더 빨리 찾는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해도 모건 프리먼처럼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이상한 패턴이 있다. 고위 관계자들 중에는 특색 있고 흥미로운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겼다. 여러 신입 직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장담하건대 실험에 참고한 사람들은 녹음된 목소리만 듣고도 누가 임원이 되고 누가 말단 직원으로 남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수간호사들 중에 힘있는 목소리를 지닌 사람, 나는 회사 생활 내내 프로답게 보여야 할 때마다 진중한 톤의 목소리를 사용했다. 말 그대로 연기였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연극 무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고객에게 아부하는 목소리를 사용했고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권위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했다. 고위급 중역들과의 미팅 자리에서는 낮은 어조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사용했는데 솔직히 제정신으로 내기 힘들 만큼 뻔뻔한 목소리였다. 낮은 어조와 꾸며낸 자신감이 적절히 어우러진 목소리가 나를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맡은 업무마다 부족한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거의 모든 상사들은 나를 미래의 임원감이라 평가했다. 나는 패션 감각도 없는 데다 170cm가 조금 넘는 키에 20대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내 외모는 일반적인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물론 내 내면의 영특함이 때로 빛을 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상사들의 마음에 든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나의 가짜 목소리와 몸짓이 나를 장래 임원으로 여기게끔 만드는데 적어도 50%의 역할을 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한편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들이 나랑 통화만 하면 그렇게 추파를 던졌다. 지도자의 장래가 엿보이는 가짜 목소리 덕에 나를 배우작감으로 점 찍으려 한 건 아닐까 싶다. 비록 가짜였지만 낮은 목소리에 묻어난 자신감은 남성성의 상징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나를 직접 본 여성들은 바로 말투를 바꿨다. 슬프게도 가짜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여기서 발성법에 대해 강의할 마음은 없지만 당신이 성공하는 목소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널리 알려진 훈련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먼저 가슴 윗부분이 아니라 폐 아래에서부터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좋다. 올바른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진대사와 정력을 증진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배꼽 부근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쉴 때 상체에서 배꼽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호흡이다. 숨을 쉴 때 윗가슴이 확장된다면 호흡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이다. 호흡을 바로잡으면 당신의 목소리에 더 많은 자신감이 실려 나올 것이다. 다음은 목소리 어조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평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어조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반려동물에게 말할 때 높은 어조로 말한다. 한편 낮은 목소리는 하려는 말에 무게감이 더 실린다. 흔히들 사용하는 비법이 하나 더 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의 첫 소절을 허밍으로 부르고 바로 평소 목소리로 말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드럽고 완벽한 소리가 나온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연습하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하다. 똑바로 앉거나 서지 않으면 성대가 쪼그라든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가짜로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표출하고 싶다면 스스로 연기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나 처럼 더듬거리거나 우물거리는 말투를 비롯해 말의 흐름을 방해하는 습관은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이나 하며 중얼거리던 부분을 차라리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을 꺼내기 전에 가능한 머릿속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어떤 대화 주제가 등장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 생각을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대화를 연습한다. 이번 장에서도 소개한 기술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기술은 사진술이나 식물학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파고 들어라. 네, 여기까지가 책 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콤한 스피치 노하우 원북 원 코칭입니다.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위험 있는 목소리가 성공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목소리 관련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연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발견한 이상한 패턴이 있다. 고위 관리자들 중에는 특색 있고 흥미로운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기업의 스피치 특강이나 코칭을 위해 자주 왕래를 하게 되는데 뭐 전무님, 상무님, 사장님 이렇게 임원분들만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1명,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목소리를 비롯한 전달력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 스피치 코치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그 자리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자리에 올라보니 목소리가 중요해서 훈련을 한 건지는 뭐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지만 중요한 건 목소리가 적어도 사회적 지위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발성법에 대해 널리 알려진 훈련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흔히들 사용하는 비법이 하나 더 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의 첫 소절 허밍으로 부르고 바로 평소 목소리로 말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저희 스피치 코치 또는 보이스 코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훈련법이에요. 흔히들 뭐 한석규, 김명민, 뭐 이병헌, 여자 배우로는 김희애, 이영애, 뭐 수혜 이렇게 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연기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요즘은 목소리 좋은 배우들이 진짜 많죠. 전 요즘에 유진열 씨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모두가 울리는 목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리는 목소리는 깊이감을 주기 때문에 전달력이 훨씬 우수해요. 우리 몸에는 누구나 악기처럼 울리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저도 있고 아나운서들도 있는 그 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낭독할 때 그 기관을 쓰고 여러분은 안 쓰고 배우들과 아나운서들은 쓰고 여러분은 안 쓰는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그곳이 네 공명기관입니다. 공명기관. 공명기관. 이름부터 뭔가 깊이가 느껴지죠. 공명. 지금까지 안 쓰셨다면 지금부터 써보시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확 달라지진 않아도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허밍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을 허밍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렇게 허밍으로 하면 말할 때 평소 안 쓰는 기관이 저절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 기관을. 콧속, 비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입안, 구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공명기관을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팁이 있습니다. 울림을 극대화로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학교 종이를, 감정을 좀 팍팍 넣으셔야 돼요. 그냥 학교 종이라고, 이게 아니라 뭔가 오페라를 부르듯, 우리가 오페라 가수가 돼서 굉장히 멋진 곡을 부르듯이 상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음, 음, 이렇게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때 보면 좀 할 때 좀 허밍인데 울리는 게 잘 안 되고 조금 힘들어요. 목이 좀 아파요 하는 것들은 톤을 잘못 잡은 거예요. 너무 높게 잡았거나 너무 낮게 잡았거나. 예를 들면 하면 전 벌써 성대가 아파오거든요. 근데 나에게 딱 맞는 톤을 잡으면 성대에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에 울림을 극대화하면서도 톤이 나에게 맞는지 편하게 지금 허밍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높이든지 낮추든지 아셨죠? 그렇게 톤을 좀 맞춰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책을 한번 낭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해볼까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톤 잡았죠? 그래서 울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허밍을 여기에다가 단어를 지금 앞에 좋은 단어예요. 그러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앞 단어만 한 3번 정도 하고 그냥 쭈르륵 낭독해 보는 거죠. 해볼게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사실은.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나운서 지망생들이나 쇼호스트 지망생들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처음에 그 친구들, 처음부터 목소리가 좋았던 친구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이 같죠.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제가 완전 짱나요. 막 이랬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훈련한 2주, 3주,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발성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망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도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1대1 코칭 받으면 단번에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코칭이 아니더라도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목소리가 서서히 바뀌는 거. 감이 좋은 분들은 바로 바뀝니다. 네, 감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바뀌어요.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자세도 중요합니다. 몸을 움츠리거나 구부정하게 또는 고개를 숙여서 말하면 성대가 쪼그라들어서 당연히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시각 언어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시각 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1초 만에 눈에 띄게 젊어 보이는 간단한 방법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호흡이 또 받쳐줘야 돼요. 호흡은 말의 체력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 노래를 잘하고 싶다, 호흡의 양부터 키우셔야 돼요. 운동을 잘하고 싶다, 호흡입니다. 물론 운동을 함으로써 호흡이 좋아지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호흡이 좋으면 운동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호흡이 훈련이 좀 되어야 하고 운동을 통해서도 호흡량을 늘려주면 훨씬 더 좋고요. 호흡이 되고 나서는 발성법, 지금 말한 것들 책 낭독하실 때에 허밍을 좀 써보시고 노래 한 소절 정도, 그리고 좀 마음껏 크게 부를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한 곡 정도를 그렇게 허밍으로 쫙 불러본 다음에 책을 낭독하는 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시크릿 방법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책방이었습니다.